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합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 청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과세 공평과 조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그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현실적으로 세무기장 대리인들이 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에 100% 반영을 해서 신고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경정청구 제도인데요. 자,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경정청구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이번 기회에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정 청구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정 청구는 납세 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즉 세금을 많이 납부를 했으니 다시 돌려주시오라고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경정 청구는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전 5년치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경정 청구와 세무조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정 청구를 한번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은 사장님들이 본능적으로 세무조사를 두려워합니다. 국가에다가 낸 세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 이거 혹시 경정 청구했다가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자, 왜냐하면 경정 청구는 세무조사 사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세무조사를 하려면 그 세무조사에 합당한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경정 청구를 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세무조사 나올 리는 없습니다. 믿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정 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즉 요즘은 모든 게 전산화가 돼서 내가 실은 세금을 인위적으로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낼 세금은 정당하게 내고 또 세법상 주어진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를 잘 적용을 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경정 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경정 청구는 오히려 이제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정 청구로 인한 세무조사 우려는 막연한 두려움이다. 즉 최근에 이제 경정 청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기장하고 있는 그 대리인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돌려받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정 청구 때문에 세무조사 나올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왜 경정 청구가 필요한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 대리인 업무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인 같은 경우는 12월 결산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3월 말까지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세무 기장 대리인들이 3월 말까지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한꺼번에 몰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을 다 하나하나씩 챙기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력은 정해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특정 시기에 맞춰서 인력을 또 고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말까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죠.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자 같은 경우는 6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법인도 마찬가지로 성실신고 대상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도 이제 성실신고 대상 법인은 4월 말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제 특정 시기에 일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장 대리인들이 이걸 100% 반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 항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제 세액 공제, 세액 감면 제도가 있는데 이걸 이 세무기장 대리인들이 다 반영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법도 매년 또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잦은 세법의 변경 때문에 또 이걸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 대리인의 업무가 특정 시기에 집중돼 있고, 그 다음에 세액 공제, 세액 감면 항목이 너무나 많고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잦은 세법의 변경.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매년 그때그때 반영을 해서 신고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직전 5년치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이런 경정 청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정 청구를 뭐 굳이 금기시하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고, 필요하다면은 경정 청구를 받으셔서 과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정 청구는 보통 이제 잘못된 기장을 이제 바로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주어지는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 자, 이런 항목을 이제 누락했던 이런 항목들을 다시 채워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경정 청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이제 세액 감면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는 많이 다릅니다. 즉, 세액 감면은 세금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 세금을 기준으로, 자, 5%를 감면을 할 거냐, 뭐 3%를 감면을 할 거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자, 이걸 세액 감면이라고 하고요. 자, 세액 공제는 어떤 특정한 항목의 몇 퍼센트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자, 이걸 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자, 세액 감면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에서 뭐 3%, 5%를 감면해 주는 걸 세액 감면이라고 하고요. 세액 공제는 세금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태인데 거기서 몇 퍼센트를 뭐 공제해 주고 이게 아니고, 특정한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 투자 금액의 몇 퍼센트를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세액 공제입니다. 그래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세액 감면 항목, 대표적인 항목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업, 중소기업 등 세액 감면이 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을 창업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세액 감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 중소기업은 이제 특별 세액 감면이 있는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업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 이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은 거의 대부분 다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 이전 중소기업 세액 감면, 즉 수도권에 있다가 지방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또 세액 감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또 이런 세액 감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특구 입주기업 세액 감면, 즉 연구개발 특구에 이제 기업이 위치를 하게 되면 또 세액 감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또 세액 감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데 이제 농업인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농업인 지위를 또 확보를 해야 되고, 또 농업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또 취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자, 이런 규정을 취득을 하다 보면 취득을 해서 농업회사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세액 감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 감면이 있습니다. 뭐 한때 중국이나 동남아 이쪽으로 진출하는 게 붐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중국에서 그렇게 큰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 복귀하는 이제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외 진출 기업에 국내에 복귀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또 세액 감면이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세액 감면 항목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또 세액 공제 항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입니다. 이제 사회보험료란 4대 보험을 말하는 건데요. 이 4대 보험은 이제 법인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종업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절반, 그리고 이제 회사가 절반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 또 세액 공제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연구인력 또는 이제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기타 기자재, 이런 장비, 이런 거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또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즉, 고용이 늘어나면 또 늘어난 그 고용 인원에 대비해서 또 이제 투자 세액 공제. 즉,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투자만 하면은 무조건 이제 세액 공제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세액 공제라고 했는데 이제는 투자만 해서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 고용도 유지하거나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로 바뀌었고요. 투자를 하되 고용이 유지되거나 증가를 하게 되면 이제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중소기업이 이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면, 즉 종업원들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면 여기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에 청년 실업이 문제죠.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인데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정부 들어서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정규직 이 전환을 많이 추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즉 파견 근로자라든지 그다음에 시간제 근로자 아니면 이제 기간제 근로자, 자 이런 근로자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 또 여기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세액 공제 항목을 알아봤고요. 자, 이번 영상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사장님들하고 널리 공유하셔서 이번 기회에 꼭 경정 청구를 해서 과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